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9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살다가 이직 후 9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 몇 년간 안 쓴 방이라 이래저래 정리하고 혼자 살면서 모은 살림이 만만치 않아서 옥상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기운에 닭살이 살짝 돋는다? 왜 흔히 말하는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는 내내 이상하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고양이인가 싶어 이리저리 뒤져봐도 나오는 건 없고 찝찝한 마음만 가지고 창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 방 정리를 끝냈고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가위 눌림을 친구들 얘기로 듣기만 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가니깐요. 꿈 얘기로 돌아와서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자다 보니까 자다 깨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린 다리를 움직이려니 다리 위에 뭔가 올려져 있는 느낌도 들고 피가 한 통에서 저리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뭔가가 내 방 콘크리트 벽을 쿵쿵 하고 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암막 커튼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웬 여자가 새빨간 옷을 입고 제 허벅지에 앉아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고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나자 그 여자의 얼굴 윤곽과 자세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한 40에서 50 사이? 하여튼 화장을 한 아줌마가 빨간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는데 순간 도둑인가? 사람이 맞긴 한데 왜 내 방에서 내 침대, 내 다리 위에서 저러고 있나? 정신병 있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너무 놀라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에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벽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너무 공포스럽게 들려서 제발 벽 좀 그만 치라고 개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벽 치는 걸 멈추고는 얼굴을 돌려 제 쪽으로 향하는데 입, 코, 그리고 눈이 있어야 될 자리가 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한 순간 제 허벅지를 타고 있는 그 아줌마가 제 목을 조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고 불을 켜서 보니 침대 시트며 이불이며 베개까지 몽땅 땀으로 흠뻑 젖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고 거실로 나가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좀 지나 있었고
아버지 방으로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어보자 하고, 제가 그때 식은땀으로 오한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욕조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받고 그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였지?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에 물기를 닦고 주방으로 가서 냉수를 2컵 들이켰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젖은 시트 갈 것과 베개를 챙겨 내 방 문을 여니까 그 여자가 얼굴이 뻥 뚫려서 입만 웃는 채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와 이래 늦게 오노.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갈 때 푹 꺼지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침대 위였고 암막 커튼이 쳐진 틈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서둘러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안방에 가보니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한시라도 집에 있기 싫어서 씻으려고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제 목과 허벅지에 심한 피멍이 나 있어서 이건 예사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에게 와 있는 부재중 통화 몇 통, 그리고 제가 이사한 지 이미 이틀이 지난 날짜였습니다. 꼬박 이틀을 잔 건지 기절을 한 건지 하여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있었고, 이사한 다음 날 아버지는 계모임 때문에 1박 2일 여행을 가셨는데 제가 깨어난 그날이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길 제가 막 태어났을 때쯤에 지금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 주택단지가 조성 중이었고 신축 주택 하나가 금매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온 게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동네에서 친해진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얘기하시길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그 주택을 지은 40, 50대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슬하에 자식은 없었고 남편은 직업이 목수여서 직접 우리 집을 지었었는데 그 집에서 산 지 1년이 채 못 돼서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충격으로 부인은 거식증으로 집에서 아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몇 년간 저녁할 때 음식을 조금씩 따로 빼서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이혼하면서부터 그 음식들을 못 챙겨줘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위에 항상 생밤이나 약과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일부러 놔두신 거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 방에서는 절대 못 잘 것 같다고 어머니랑 지내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챙기라고 같이 지내라면서 금강경 10권을 사경해서 머리맡에 두고 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2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금강경 10권을 사경에 들고 와서 머리맡에 두고 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이상 제가 겪은 귀신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